숫자로 트렌드를 알아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통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데이터픽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신고 건수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42,251건에서 지난해 52,24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조사 결과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같은 기간 39,905건에서 24,492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신고는 늘어났지만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감소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과정을 거쳐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신고 건수와 최종 판단 건수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신고 건수와 판단 건수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주체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부모가 전체 신고의 33.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16.1%였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모의 신고 비중은 전체 신고 주체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단된 비율은 부모가 8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초중고 교원이 2.3%, 보육교직원이 2.3%, 유치원 교직원이 0.4%로 집계됐습니다. 즉, 신고 주체의 변화와 실제 학대 행위자로 확인된 대상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고된 사안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은 1,352건이었으며 이들 사건의 90.4%는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판결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사용한 표현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학생을 공개적으로 훈육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정보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한 반면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부모의 신고 비율은 증가했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 가운데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의 상당수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경계는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신고와 실제 판단의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픽이었습니다.